혹시 그 탑10 중에서 네. 그 좀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좀 네. 유독 좋아 보이는 네. 혹시 기업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탑10에 투자하기 전에 개별 주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5개가 있는데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5개 종목을 원래 투자를 했거든요. 아마존 이런 데는 안 들어가네요. 아마존닷컴은 좋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조금 순위가 낮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랑 원래 삼성전자에서 6개 이렇게 투자를 개별로 가고 있다가 이 관리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 주당 가격도 비싼 것들이 많고 하니까 이게 비중 조절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ETF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좋은 게 이 종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 100보다도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상위 기업에 이게 좋겠다고 해서 원래는 테크가 나오기 전에 이제 팡플러스로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거기에 또 제가 중국 기업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들어갔는데 저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안 가니까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ETF 단점 포함되어 있어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침 테크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경쟁을 시키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테크가 나와서 딱 미국으로만 미국으로만 딱 해주니까 이제 좋죠. 근데 여기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동일 가정을 좋아하는데 그 우량한 기업들한테 이제 다 똑같이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4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이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못 가져가니까 전 그 기업들이 좋으니까 그게 좀 이제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개발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게 나올 법한데 생각남 ETF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KB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다른 운용사들에서 만들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그 아까 이제 중국을 좀 언급해 주셔서 그 전기차 2차 배터리도 그 LIT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는 글로벌 리튬인가요? 네, 글로벌 리튬의 2차전지 그거랑 이제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그러면 별로 선호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인데, 그러니까 산업만 놓고 보면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어쨌든 미래 산업이거든요. 갈 수밖에 없고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만 놓고 보면 너무 좋고 잘 될 수밖에 없고 괜찮다. 근데 여기 이제 주체가 이제 중국이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국내 2차 전지가 있고 아까 LIT든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근데 글로벌에도 중국이 한 40%, 5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경쟁력이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에게 이제 100%고 하는데 일단 저는 산업만 놓고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좋은데 이 중국이라는 특유의 그 리스크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치 이런 문제. 뭐 이제 정치도 있고 그런 공산당에서 오는 이제 차이나 전체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 마인 같은 케이스도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나 바이두도 그런 케이스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산업은 이제 논리가 이제 다 극과 극인 거죠. 근데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이제 지금 엎을 수 있는 기회인데 중국이 그런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어줄 거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 경쟁력도 좋고. 그게 반대 입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은 믿음이 안 간다. 뭐 회계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저렇게 이제 당국에 찍히면 뭐 기업이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고 막 오랫동안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의 방해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야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이 크면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넣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좋은 투자가 또 안 되겠죠. 내가 계속 저점에서 좋게 못 사는 이상. 그래서 이번에 또 의외였던 게 저도 차이나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한 14,000원 부근 정도까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지선이. 네, 지지선 여러 개를 놓고 최하단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떨어졌겠다라고 했는데 훨씬 더 떨어졌죠. 지금 11,000원 얼마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상장 초반으로 돌아갈 정도니까 작년에 100%까지 뭐 올라가면 의미가 없죠. 다 2만 원 넘는다네. 다시 50%, 40%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올 거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비싸게 적립식으로 샀을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상향을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다. 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대안은 꼭 해야 되겠다면 글로벌로 해라. 글로벌이 그래도 낫다. 그게 있고, 이제 또 이제 차선책으로 전기차 말고도 사실 좋은 종목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전기차, 물론 좋죠. 산업 좋은데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다시 손해가 복구가 되냐. 손해 봤으면 되도록이면 파지 말고 꼭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한테 맞는 종목인지 해서 다른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하든지 아니면 종목의 비중을 좀 낮춘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14,000원이 만약에 지지선이었으면 그래도 한 40%는 뭐 제일 싼 값에 샀다고 하면 네네. 한 40%는 그래도 이제 우상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네네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 아마 봉쇄 추가적으로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갑자기 상하이 봉쇄. 네 갑자기 제로 코너 위로 코너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봉쇄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투자자들 심리가 나빠지면 팔 수밖에 파는 투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 또 ETF에 보면은 막 배당 성장 ETF도 있고 리츠 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리츠는 종류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배당 성장주에서는 그 SCHD ETF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는 킨덱스 상품이 있어요. 네. 해외 직투가 더 낫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최근 5년을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S&P 500이랑 비슷해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봤는데 성과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성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고 우상향했고 근데 배당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배당보다는 배당 성장률이 가장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꾸준히 그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한 주씩 팔면서 용돈을 쓸 건지 아니면 다 정리를 하고 세금 낼 거 내고 이제 S&P 500이나 그런 배당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리밸런싱을 할 건지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의 10년 뒤, 20년 뒤 저한테는 뒤의 일이라서 근데 지금부터 투자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정적인 투자로는. 그렇지만 좀 뭔가 젊은 나이고 현금 흐름이 좀 있고 이렇다고 하면 이런 쪽보다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S&P 500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 기간이 길지 않다면 안전하게 갖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보거든요. 언제 또 돈이 막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30% 40% 떨어져 버리면 정말 아쉽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기회로 여길 수만 있으면 근데 이제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게 점점점 리스크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기간만 충분하다면 자기가 10년, 20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남님 얘기 좀 들으면서 저도 좀 이렇게 방향이 좀 잡히고 생각해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S&P 500이 시장 표준이긴 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네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거 가기에는 개별 종목 가기에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나스닥 100에다가 뭐 이런 거 조금 섞는 비중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대신에 테크 탑 10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고 뭐 S&P 500 한 30%, 뭐 나스닥 100 30%, 뭐 테크 한 40%, 뭐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 비중을 어쨌든 내 투자 금액에 한해서 조절만 잘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생각나님 이제 좀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서 네. 그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급여가 한 250, 3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매월 한 여윳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계속 팔지 않고 모아가면 좋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니까 투자할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아니면 전 무조건 S&P 500이라고 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테크나 반도체나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테마 아까 말한 뭐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PER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거품이 빠졌을까 이렇게 많이 보는데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아직도 막 60%, 60배, 70배 이렇게 돼요. 아직도 그 전에 100배, 200배 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갔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이 차라리 거품이 한참 빠지는 게 좋고 지금 수준도 괜찮고 여기서 더 빠져도 당연히 좋고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기 많이 괜찮지 않나. 1차적인 바닥은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00만 원을 쓰면 좋을까요? 자기가 ETF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ETF가 애초에 분산 투자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여러 개 가져가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개에서 많으면 5개인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뭐 2개 많은 비중을 ETF에 담고 있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테마에 한 50을 담아가고 안전하게 50을 담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50 담고 예를 들면은 뭐 탑10이나 반도체로 50을 담고 그래도 되고 테마도 좋고.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고 아직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일단 S&P 500에 시작을 S&P 500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종류나 관심 가고. 그랬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이렇게 늘려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자꾸 레버리지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3배. 네, 이게 주변에 정말 많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 뭐 단톡방 같은 데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무조건 3배다 이렇게 가니까 가자 하고 네, 20대 아직 20대 후반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모아가면 진짜 나중에 큰 자산으로 불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잘못 들어가서 막 손해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고 하니까 그렇구나. 보니까 아쉬운 거죠. 근데 거기에 잘 꽂히더라고요. 3배라고 하니까 또 젊은 혈기도 있고 뭐 아니면 도지 막 3배 빨리 은퇴하는 거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크 쪽으로. 저는 아크는 확실한 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믿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량한 기업이 좋다. 제일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경쟁력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성공할 확률도 높고 돈이 많으니까 연구개발도 많이 할 수 있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M&A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확률로 봤을 때 이런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만 봐도 뭐 전기차 한다고 그러고 반도체 한다고 그러고 이제는 하나만 하진 않거든요. 다 돈 되는 것들 연관된 것들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인수합병 해버리니까 그런 저는 이제 기업들도 부익부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빈스빈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사회 초년생 말고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분들이 네. 하는 투자는 좀 다를까요?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목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간 투자면 아니면은 뭐 한 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분할로 들어가다 하더라도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목돈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일단 2가지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갈 건데 내가 나이가 많냐 그런 좀 그러니까 투자 가는 기간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한 걸 좋아하는지 자기가 진짜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안전한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답답하다고. 그런 성향을 좀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목돈이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거든요. 무조건 한 번에 그러니까 베스트 올라가면 무조건 최고인데 되게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손실이 났을 때 아프잖아요. 그 손실을 잘 못 견디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ETF를 산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많으면 저는 무조건 S&P 500이나 아까 고배당주 SCH 같은 거 그게 좋을 것 같고 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똑같이. 이제 나스닥 100이나 테크, 반도체, 4차 산업. 4차 산업과 관련된 ETF들은 전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면은 월 1,000씩 한 3번에 나눠서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기로 나누시는 그러니까 이게 기간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요. 금액으로 이제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한 20% 정도 넣어놓은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기회를 본 다음에 그 기회 때마다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간을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간을 두고 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반년이나 1년을 두고 똑같이 이렇게 분할로 넣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차피 수익률 만족할 만하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혹시 그 생강남님은 암호자산, 암호화폐는 투자 안 하시나요? 네. 안 하세요? 네. 개발자분들이면은 이런 쪽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조금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 입장이랑 투자는 약간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암호화폐가 미래에 뭔가 쓸모가 있고 그렇게 뭔가 현금을 대체하는 그런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상세계고 거기에서 통용되는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긍정적인데 그런데 투자를 하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뭐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남들한테 더 비싸게 팔 수만 있는 거라서 얘를 언제 사야 되고 어디까지 사야 되고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렇고 이제 많이 하진 않아도 뭐 10% 정도는 가져가도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죠. 10% 정도는 이제 만약에 손실이 나도 괜찮다. 뭐 미래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뉴스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이공계 쪽이나 컴퓨터공학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암호 자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시고 투자하는 금액도 많은 거 같긴 하신가요? 네. 주변에 저도 코인이나 NFT 이런 데 투자 많이들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구나.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투자 대상은 아닌데 이제 그런 쪽들은 근데 이제 약간 그 접근이 미래를 보고 접근하면 또 괜찮은데 사실 굉장히 투기성으로 또 접근을 하거든요. 레버리지 접근하시 접근해요. 무조건 뭐 아니면 더 지금 사서 한 방 노린다.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5% 10% 정도로 담는 게 아니라 거의 몰빵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보면 아쉽죠. 그렇게 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 괜찮은데 또 아무도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아직까지 뭔가 투자 대상으로 보기 확신을 갖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참 이게 정말 투자가 정말 그 많은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자산이 확신이 들고 공부를 하고 꾸준히 또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참 많은 부분이 갈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금하고 적금만 하고 있는데 너무 금리가 낮고 자산이 안 불려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재테크를 알아보다가 이제 주식도 접하다 보니까 괜찮은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많이 봤거든요. 항상 그런 수치나 통계 흐름들을 중요하게 봐서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안타깝고 그런 분들 공감은 되거든요. 내 지금 눈에 들어오는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20, 30막 이러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수익을 보려고 투자한 게 아니라서 좀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사면 더 이상 뒤 안 보거든요. 더 이상 내가 몇 주 모았다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샀는데 이거 이렇게 뭐 퍼센트가 뭐 수익이 몇 퍼센트 뭐 50 갔다가도 지금 뭐 카카오 마이너스 찍고 있고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어쨌든 내가 미래를 믿고 테슬라도 위아래로 진짜 30%씩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너무 이 시기를 힘들어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댓글에도 그렇고 괴롭고 막 이런 분들 정말 손절하실까봐 차라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웃는 사람이 된다. 승자다. 극소수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 소수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아마 이번에 쉽지 않다라고 느낄 것 같고 다들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죠. 아, 네, 좋습니다. 아까 그거 하나 좀 못 여쭤봤는데 그렇게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때 또 혹시 또 지금 좀 혹시 좀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 저도 그런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한참 낫죠.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나쁜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고 분석을 잘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나는 게 아니라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나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산을 샀으면 그냥 끝까지 가져간 공부는 그냥 제가 믿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냥 그 기업들이나 뭐 ETF는 특히나 공부가 또 약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현재 가치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내가 좀 여유 현금을 늘릴지 뭐 약간 줄여도 될지 약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정도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나 그런 것보다는 믿음의 영역이죠. 내가 계속 그런 전문가들 똑같은 말이지만 지겹도록 반복하잖아요.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살 때다. 그런 거 마음을 다지는 그런 쪽을 오히려 멘탈을 좀 잡는 쪽을 많이 보지. 심리적인 것들. 오히려 뭐 그렇게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지금은 팔 때다, 뭐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막 그렇거든요. 공부는 그냥 흘러가는 흐름 정도 보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생강남 ETF의 생강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